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 인터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인스타 메시지나 이메일로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궁금한 점 중에서 음악 하시는 분이신데 강사시네요. 어떻게 하다가 강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투잡의 개념으로도 강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마 강사의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강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또 자기가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요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좀 통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횡설수설할까봐 좀 스스로도 좀 집중을 잘하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차근차근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인정도 꽤나 받고 요것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노하우나 루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저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강사들도 양성을 많이 했었어요. 비단 제 유튜브 채널을 접하시고 그런 강사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묻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이 이미 제가 남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인정을 받는 거를 제 주위 사람들 다 봤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 사람들부터 먼저는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다이아는 노래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자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일을 막 하지? 그러면서 왜 자꾸 공단이나 협회나 이런 데서 다이아를 부르지? 뭐지? 약간 정말 이런 식으로 신비감에 가득 찼었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까지 뭐지? 약간 저보고 지금 제가 웃음이 좀 터져버렸는데, 저희 부모님들까지 뭐지? 다이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럴 정도로 초반에는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슈였고, 흥미로운 일이었고, 알고 싶은 일이었고, 비밀스러운 일을 막 파고 들어가듯이 파헤치고 싶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비단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 지인들까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많이 물어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자주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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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소문이 나서 또 제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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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이 막 저한테 막 묻고 막 전화가 오고, 뭐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고, 정말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뭐 제 지인 중에서도 유튜브를 또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두루두루 모두에게 좀 속이 시원해지는 답변이 아닐까.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의 깊은 노하우는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제가 강사들을 양성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커리큘럼이고 하나의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제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제가 음악을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동안 또 쌓인 프로필이 이미 있었어요. 음악을 하면서 어떠한 단체에 속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쌓은 프로필과 함께 개인적으로 또 음악을 해오면서 쌓아온 프로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필을 가지고 먼저는 음악 활동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 나가던 중에,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일단은 인터넷에도 광고를 내고, 그리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전단지 제작도 따로 해서 홍보를 일단 먼저 했어요. 이런 또 홍보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단은 내가 음악적으로 쌓아온 프로필을 가지고 먼저는 그런 식으로 저 자신을 홍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또 연락이 오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음악적인 프로필을 쌓아가고 있던 찰나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가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들었어요. 사람을 일단 만나면 항상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직업이 뭐예요? 이 얘기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의아했어요. 몇 번 이제 처음에 뭐 한두 번 들었을 때 되게 의아하죠. 그러면서 이제 5번, 6번 듣다 보니까 내가 목소리가 좋나 보다. 약간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는 음악이지 그냥 따로 목소리 이렇게 딱 두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꾸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목소리라는 이 세 글자가 제 뇌에 계속 이렇게 맴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음악만 할 게 아니라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일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뻔히 나와 있으니까 세상에는 이미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보이스 컨설팅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도 그런 책을 볼 수가 있고 인터넷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돌고 있고 그래서 이미 그런 직업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별로 그런 게 눈에 이렇게 쑥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남들이 자꾸 나보고 목소리 좋다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라는 그 세 글자가 계속 귀에 꽂히니까 저도 이제 목소리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정말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이스 컨설팅을 같이 많이 다루더라고요.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 할 때 이제 아름다운 옷차림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게 하는 자기에게 맞는 뭔가 이미지를 찾게 하는 그런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도 아름답게 바꾸는 일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노래를 해온 저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게 왜 저렇게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목소리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람으로서 자신감이 일단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 컨설팅을 또 이제 같이 음악 분야에 넣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넣어서 또 인터넷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또 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범위를 넓히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 단체에서 음악 활동하는 거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지인들이 저에게 또 소개를 시켜주는 일들로 처음에는 작게 그냥 1대1 컨설팅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컨설팅 개념보다는 개인 레슨 개념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에 제가 한 전단지 같은 거를 보게 됐어요. 한 공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는 걸 보게 되는데 나도 여기서 뭐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음악 분야를 한번 여기에 한번 도입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보이스 교육도 일단은 1대1로 많이 했었으니까 보이스 교육도 한번 들고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서류를 딱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노하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갈 때 흐지부지한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저는 딱 서류 봉투에다가 제 이력이랑 그리고 제가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랑 이런 것들을 싹 다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해서 그런 딱 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아주 멋진 강사의 딱 모습으로 한국에서는 특히나 강사의 이미지가 좀 단정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딱 갖춘 그런 느낌이 나는 모습이 강사의 모습이라서 최대한 한국에서는 되게 단정하게 머리도 단정하고 색깔도 솔직히 금발머리를 제가 좋아해서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이나 그런 때는 제가 흑발로 딱 만들어 놓고 딱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봤을 때부터 거기 계신 담당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를. 왜냐면 준비성이 너무 철저하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24살인가 25살인가 24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4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이가 티가 안 날 만큼의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어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다 서류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아, 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강사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저에게 강사님이라는 호칭을 붙이시면서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일단 저는 원래 좀 언어적인 부분이 발달이 좀 빨랐기 때문에 강의를 일단은 잘한다라는 이제 평판이 돌면서 이제 인정을 좀 그 공단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공단에 어느 한 사립중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음악 직업 교육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 음악 분야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 분야 전문 담당이었고 거기서 이제 보이스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거기에 전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속이 되어 있었고 강의도 이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좋다라고 좀 평판이 이미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이 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강사님, 좋은 강사님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음악 직업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음악 직업 교육을 처음으로 이제 의뢰를 받았잖아요. 다른 그런 타 기관, 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제의를 받았죠. 러브콜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음악을 이제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음악을 하고 나서 진로를 가져야 될 시즌에 정말 많은 음악인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점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고 정말 다양한 그런 고민들에 또 휩싸여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학교에 가게 됐는데 갔더니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랑 대면을 했거든요. 교장실로 오래요. 그래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면서 그런 강의를 하기 전에 접대를 또 받게 됐는데 다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롯데 호텔 주방장님도 오시고 어떤 신문사의 대표님도 또 오시고 그리고 뭐 미용업계 약간 미용업계도 대표님도 오시고 각 직업별로 이렇게 좀 대표 같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너무 어린 애가 앉아있으니까 한 24살, 25살 때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앉아있으니까 다 아줌마, 아저씨 아니면 할아버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눈에도 너무 띄었고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재밌게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을 최대한 안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사도 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까지 했는데 강의에 또 들어오셨던 그런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또 보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그분이 또 들어와서 보시고 만족을 되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서 또 비전을 또 본 것 같아요.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나한테 잘 맞구나. 이거를 비전을 받고 또 그 전에 이미 제가 봉사활동처럼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는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뭐 문제아들을 만나고 혹은 뭐 누군가와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어요.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적용이 돼서 뭐 중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뭐 감시하는 선생님이 있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재밌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거기 계신 분이 또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또 SNS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또 약간 그때부터 이제 제 지인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수근수근 대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다이아는 분명히 노래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뭐지? 뭐 애들 앞에서 왜 뭘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궁금증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제 뒤에서 그런 궁금증을 가진다는 얘기가 이제 제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물어보면은 저는 뭐 강의하고 왔는데 뭐 음악 직업 교육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넓혀보고 싶었어요. 한 공단에 속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이제는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찰나에 그렇게 하면 내가 강사로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넓히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범위를 넓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 내가 말을 하는 데는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스피치를 가르쳐볼까? 스피치를 한번 가르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피치 강사로서의 뭔가 커리큘럼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보이스 컨설턴트로 이제 강의 활동을 했던 그 강의 활동을 했던 것도 강사로서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내세우고 또 광고를 또 냈습니다. 스피치로 이제 음악 하다가 보이스 집어넣고 이제 스피치 하나 더 집어넣어서 또 광고를 냈더니 일단은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만났던 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제가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대1 컨설팅을 처음 했던 사람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고위 간직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회의를 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그냥 나는 바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 저에게 의뢰를 이제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남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긴장이 된다거나 막 미치겠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또 보이스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강의료 외에 그때는 제가 강의료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었는데 강의료가 아무튼 저 처음에는 왜냐면 저도 양심이 있지. 왜냐면 스피치를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스피치 강사보다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일단은 그런 자신감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 스피치 강사로서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스피치 강사로서 스피치를 정말 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을 좀 보면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부터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50분 정도 가르쳐드리고 4만 원 정도를 처음에는 스피치 강사라는 그 타이틀로 시작을 할 때 50분에 4만 원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고 이제 1대1로 하는 거는. 근데 그 분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받으셨거든요. 일주일에 2번 받으셨는데 일주일에 2번이면은 주에 8만 원이고 8만 원이 이제 사주면은 32만 원이잖아요. 그분한테 일단 32만 원을 처음에 받았죠. 근데 그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진짜 30만 원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효과가 좋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첫 경험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피치 강사로서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됐고, 아, 나 되는구나. 내 말이 상대에게 감동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30만 원을 더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아싸 돈 벌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는구나. 스피치 강사로서 자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개인 컨설팅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을 계속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업이 점점 이리저리 음악도 막 콘서트도 들어오고 보이스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스피치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여가 시간을 좀 많이 즐겼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아무튼 제가 정한 시간 외에는 저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스케줄 다 조정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가 점점점 바빠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또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은, 네가 무슨 스피치를 가르쳐? 이런 얘기도 솔직히 처음에 들었어요. 지인들한테. 네가 스피치로 뭐 자격증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되게 근데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솔직히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격증 그거 솔직히 실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스피치를 너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강사를 양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는데 비싼 경우도 많고 솔직히 기대가 안 됐어요. 내가 거기서 엄청난 것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솔직히 들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뻔하게 가르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점에 가서 찾아봐도 너무 뻔한 얘기들이 많고 이미 나는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실전에서 어느 누가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뻔한 얘기들이 너무 뻔하게 써져 있는 책들, 뻔한 얘기들을 가르칠 게 또 뻔하다라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정말 막 큰 돈을 들여서 그런 과정을 제가 듣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딱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렴한 게 하나 나오면은 그때는 내가 한번 지인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일단 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소리 안 듣게 내가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저렴한 게 나오면 한번 해보겠다. 일단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큰 돈을 주고 내가 그거를 하기는 별로 그렇게까지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때를 기다렸다고 해야 되나? 좀 때를 기다렸는데, 근데 정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큰 전단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국비 과정으로 강사 창업 과정이 이제 열리는 거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였어요. 근데 정말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사로서만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강사로서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막 큰 돈을 들여가지고 괜히 그냥 프로필 하나, 자격증 같은 그런 수료증 같은 그런 거 하나 따려고 만약에 시도를 했었으면은 제가 후회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강사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국비 지원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기업청으로부터 받게 됐기 때문에 저는 창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강사로서도 메리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또 더불어서 함께 듣게 된 거죠.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 그런 과정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물론 배울 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육 과정을 정말 좀 오래 들었어요. 좀 오래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들었었는데, 그때 막 강사들이 정말 많이 와서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너무 형편없는 강사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강사는 막 말도 엄청 더듬고, 그러면서 중간에 계속 뭐 퀴즈를 내더니 맞추면 막 책을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갖춘 게 없으면 자꾸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해요, 강의를 할 때. 이거는 그냥 레크레이션 개념이지 강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랬어요. 그냥 그건 레크레이션 강사지, 지식을 전달하고 언변술로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랑은 굉장히 감이 멀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강사라니. 강의하는 동안 어떠한 한 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강사님도 계셨고, 어떠한 사람을 굉장히 비판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강의하는 내내 사람들 웃기려고 자기 딴에는 그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욕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사람들이 강사라니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럼 나는 해도 된다. 나는 강사 해도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확신을 더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이수하고 저는 떡하니 기업청에서 오픈을 하는 그런 강사 창업 과정을 어느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제 마쳤기 때문에 그 타이틀과 더불어서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전문 강사들이 자기 프로필을 또 올리면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 또 제가 등록을 했죠.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제가 노출이 되어지니까 뭐 공단, 협회 막 이런 데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리고 정말 매 순간순간 정말 열정을 다하고 진솔하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이 좀 다른 접근을 하는 강사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선할 수 있어요, 상대방들에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1번을 가르치고 2번을 가르친다면 저는 항상 1번을 가르치기 전에 2번을 얘기하기 전에 0번을 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이 많이 되어지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진짜 우는 분들도 진짜 많았었고 좀 마음의 치유가 되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다른 큰 그런 기업이나 협회나 그런 데다가 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의 때마다 이번 워크샵이나 이번 연말 행사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강사님을 좀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제안도 하셔가지고 그게 오케이 돼가지고 제가 한 단체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막 협회 이사장이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또 저를 또 부르셔서 또 다른 협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가 넓혀졌거든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너무 멋진 사람들, 너무 뛰어난 사람들만 자꾸 보고 있으면 자기는 자꾸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 깔보고 그런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하지 뭐 꼭 너무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한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생각으로 좀 도전적으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강사 창업 과정을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 30명이 같이 들었어요. 그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을 듣고 나서 실제로 창업을 한 사람이요?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서 이런 과정을 듣고 창업을 하셨는데 그런 걸 좀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강사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거절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나는 거기서 크게 배운 게 없어요. 크게 배운 게 없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막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커리큘럼을 내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만든 그게 능력이었던 거지. 솔직히 너무 뻔했고 오히려 더 실망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런 데서 제가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그런 부분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거지. 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 건 있었어요. 창업을 이제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 물론 있었지만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때문에 그 기업청에서 저를 도와준 그런 강사님들 덕분에 제가 창업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아무튼 그건 거절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하더라도 창업을 하고 강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이제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랑 또 얘기를 해봤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들었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해.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시작을 하면은 하면서 또 갖춰지는 게 있으니까, 물론 또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욕도 많이 들어요. 또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와 이제 컨설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다양했어요. 뭐 CEO도 있었고, 정말 취업을 막 5년 못하고 있는 취준생도 있었고, 정말 그 삶의 레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비유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에 있어서 지위나 이런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당연히 좀 어린 사람들이나 좀 정신적으로 또 어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케어하기가 더 쉬운데, 정말 자기가 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잘난 사람들이 또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기에는 또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 데서 기죽고 그런 사람들을 케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내가 낙심을 했었으면은 강사로서 계속 꾸준히 활동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도 있지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갖춘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가르쳐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저에게서 많은 것들을 얻어갔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자꾸 하면서, 갖춰서 시작할 것은 갖춰서 시작을 하고 하면서 갖춰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면서 갖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하라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해야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또 하다 보면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연락을 받게 됐어요. 러브콜도 정말 많이 받게 되고 정말 좋은 기회를 정말 많이 얻게 돼서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독일이란 나라에 온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물론 제가 지금 한국 핸드폰 유심을 빼놔서 매니저한테 다 가거든요, 연락이. 근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무슨 뭐 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고 계속 와요, 연락이.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도 창업 교육을 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국에 다시 가게 되면은 다시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은 1대1 컨설팅 위주로 다시 또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몰입을 해서 그런 걸 다 솔직히 끊어버립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끊어버리는데, 뭐 제가 스케줄이 많이 빡빡하지 않을 때는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강의하는 식으로만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지만,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1대1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핵적인 것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속이 뻥 뚫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또 다른 얘기들이나 더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앞으로 또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얘기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